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혁명입니다. 2월 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 해킹 소식이 있었죠? 크리스 라슨의 리플 해킹 정황 1.16 달러 XRP 피해 추정한다. 자, 그래서 리플 CEO가 리플 해킹이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월렛 해킹이다. 자, 트위터로 가보시죠. 일부 무책임한 추측과 보고를 고려해 볼 때 리플이 관리하는 지갑은 손상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침표. 자, 그러면서 크리스 라슨의 트위터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며 리플 지갑은 안전하며 절대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영향을 받은 자금이 거의 모두 XRP로 전환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자금의 상당 부분이 동결되었으며 나머지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잭 더 리프놈의 트위터인데요. XRP 레저는 해킹할 수 없습니다. XRP는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없는 유일한 코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과 기관이 XRP는 자금 결제를 위한 가교통화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가짜 뉴스를 믿지 마세요. 생태계가 아닌 개인 지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태계가 아닌 개인 지갑이었다. 자, 그래서 이슈화를 시켜서 다시 한번 흔드는 도구로 활용했을까요? 업비트 비썸 코인원 XRP 투자 유율을 촉구한다. 최근에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XRP 해킹 소식뿐만 아니라 GCash에 대한 이슈와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상당히 또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XRP 레저 생태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질 때마다 가격을 한번 보고 올까요? 연준에 대한 이슈도 있었죠.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5,810만원 살짝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하락하고 있지만 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차익 실현 물량이 살짝 나왔지만 그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XRP는 하락폭이 조금 전에 나왔던 이슈와 함께 조금 더 나왔죠. 그러나 그 이슈에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럼 뭐죠?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다. 고로 펀더멘탈이 멀쩡한데 가격이 빠졌다. 그럼 뭐죠? 매직 기회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FOMC 이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미국도 물가 마지막 고비 걱정.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리 인하 난망,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아직 갈 길이 더 남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은행 역시 당분간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참 재밌어요.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미디어도 재밌고요. 시장도 재밌습니다. 늘 피해는 누가 본다? 개인입니다. 개인의 호구 역할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참전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은행 부총재, 미국 조기금리 인하 신중, 시장 변동성에 유의를 요한다. 자, 그러면서 파월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와르르, 비트코인 2%대 하락. 뭘 와르르입니까? 말 한마디에 뭘 와르르야. 그냥 가격 조금 하락했습니다. 시장 상황을 한번 점검하시죠. 좀 전에 보셨죠? 비트코인은 진짜 찔끔 하락했어. 이더리움도 찔끔. XRP는 해킹 이슈가 더지면서 살짝 좀 더 하락을 했죠. 그러나 다시 돌아갈 전망입니다. 본래 펀더멘탈로 그리고 시장 키 맞추기도 진행될 거고요. 어느 한순간에 폭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잡아 흔드는 그런 미치듯이 흘러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GCash도 상당히 많이 흔들었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흔들거리지 마시고 줄 꽉 붙잡고 길 걸어가세요. 이 줄대기 들고 여기 달라붙어 있는데 계속 흔들어대잖아요. 떨궈져 나가라고. 이 700원이건 600원이건 800원이건 900원이건 뭐가 중요해. 그죠? 10만원, 50만원, 100만원. 일단 만원까지 가야 되겠죠? 5천원도 가야 되겠죠?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단 1의 의미도 없습니다. 여유자금이 없으면 그냥 걸어가시면 되고요. 있으시면 이렇게 낙폭이 나올 때마다 매집하면 좋은 기회라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을 좀 볼게요. 해외 증시, 미국 증시가 좀 빠졌죠? 나스닥이 2.23, S&P가 1.61, 다우가 0.82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명분이에요. FOMC는 명분이었고요. 저는 좋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급하게 갔죠.
그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야 돼. 얘가 한 타임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먼저 쉬었던 이제 바톤 타치 코인 시장으로 키가 넘어올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 지표를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아직까지 원화 약세 국면이고요. 달러는 강세로 전환되지 않았어. 103.08. 뭐 달러가 강세도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75.85달러. 국채금리도 보시면 쭉 또 밀렸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국채금리가 1거래물이 쭉 밀렸죠. 흐름이. 3개월 동안의 흐름을 봐도 살짝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어요.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건다. 근데 미디어가 되게 희한해. 금리 인하는 되게 좋은 거야. 그러다가 금리 인하가 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들어왔었을 때 만약에 폭락하게 되면 이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일환일까요? 금리 동결 구간이 정말 길게 이어진 다음에 혹시나 금리가 인하됐을 때 정말로 퍼펙트 스톰이 불어닥치면 이 모든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을 던지는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네요. 0.25% 내려서 물량 소화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요? 지금 상황이 0.25, 0.5%, 1% 내려서 이게 자산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절대 이것만으로도 부양이 될 수가 없어.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고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때도 금리 찔끔 내려서 안 움직였어.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했죠. 2020년도도 제로금리로도 안 되니까 양적 완화했어. 한국은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고 나서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버블이 왔던 거죠. 이걸 반드시 반면교사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금리 인하가 시작될 때 이때보다 가팔라질 때가 위험할 때인데요. 요거는 제가 점검을 하면서 시장 매크로 환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그 이전에 지금 버블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자, 대한민국 증시와 원화 가치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매년 9.8조 원 배당, 7만 전자 벗어날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척 부진합니다.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영업이익과 대한민국 원화 가치와 시가총액이 쪼그라들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돌아나간다면 원화 가치와 증시가 부양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전체 대한민국의 상장 기업의 순이익과 시가총액에서 20%에 30%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성전자 주가 전망은 고전하던 메모리 살아난다.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30조 낼 것. 자, 그러면서 갤럭시 24 올해 판매 3,600만 대를 전망한다. 작년 4분기 확정 실적을 공개한다. 영업이익 2.8조, 디램 흑자 전환, 낸드 플래시가 하반기 캐시카우로 복귀한다. HBM, 고대역풍 메모리, 고성능 메모리죠. HBM 비중이 하반기 90%에 도달한다. 파운드리는 턴키 수주를 늘려서 온 디바이스 AI 수요 급증 전망, 대형 TV 앞서 수익성 확대한다. 영업이익 30조. 자, 그러면 여기 답안지가 나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에요. 자, 매출액이 300조, 260조, 280조인데 영업이익이 35조,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51조, 43조를 찍다가 7.4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어. 엄청나죠? 이게 주가 부진의 가장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원화가 부진한 것도 여기 핵심이죠. 여기에 대한민국 자체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융 후진국인 그 부분이 맞물려 있죠. 금융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 현금 인출기입니다. 전 세계 무역 수요와 실물 경제와는 다르게 무역 8강이죠. 무역 10강 안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중후장대를 통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지만 금융은 후진국이다. 그래서 원화는 신흥국 대접을 받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7.4조 원인데 이게 30조로 돌아나간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삼성전자 요거를 분기 실적으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확대해 보면 당연히 돌아나갈 수밖에 없겠지요. 자,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입니다. 자,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6천억, 1분기 6천억이 뭡니까? 분기 10조가 넘어가는 삼성전자가 연간 40조의 영업이익, 그걸 찍어내는 삼성전자가 6천억, 6,600억. 자, 디램 가격의 폭락과 메모리 가격의 폭락. 그러다가 9월 달에 2조 4천억 원. 그리고 12월 보이시죠? 3조 7천억 원. 그러면서 다시 내년도에 30조 원을 찍으면 주가는 어디가 있을까요? 주가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원래 과치의 가격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30조 영업이익을 찍는다면 요걸 찍는지 못 찍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걸 다시 리플로 얘기해 볼까요? XRP 가치가 엄청나게 확장하고 있어. 무한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여기 있어. 여기에 또 해킹 이슈까지 밀어버렸어. 극단으로 또 밀고 있죠. 원래 코인 시장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또 온란하게 급등시키기 전에 꼭 사람을 죽입니다. 그쵸? 죽이고 나서 어느 한순간에 또 폭등을 시키죠. 어쨌든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건 뭐다? 가격은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주인이고요. 얘가 강아지입니다. 아시겠죠? 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 가격은 값어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코인베이스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커런시 브로커와 깊은 연관이 있죠. 자, 그리고 얘가 실적을 보면서 또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간 실적. 매출액 1277에서 7839로 급증하죠. 그러다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습니다. 그렇더니 주가가 쪼그라들어 버렸죠. 그런데 이걸 분기 실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최근에 영업이익을 좀 봐볼게요. 적자였어. 적자 폭이 좀 감소가 되죠. 감소가 됐다가 흑자로 전환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12월달 흑자폭이 증가하면서 1월달 흑자폭이 증가하게 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떤 그림에 있을까요? 지금 주가의 흐름입니다. 비트코인과 거의 똑같은 흐름이죠? 상승 나오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와 있어. 얘 연간 실적을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연간 실적이 무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보이시죠? 1277에서 7839로 엄청난 폭증을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거기 아까 고점권에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주가가 고점권에 있었다. 여기 이때 상장을 단행했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다? 얘 주가가 매출액이 여기를 못 벗어날까요? 저는 여기를 훌쩍 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 대차대조표, 자산이 증가합니다. 재무상태, 얘는 바로 연봉이야. 한 기업의 연봉, 얘는 자산. 연봉이 늘어나고 자산이 늘어나면 현금 창출 능력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주가도 따라옵니다. 저는 이게 100%에 거의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시를 주도할 섹터로 보고 있다. 다음 문명 중에서. 왜냐면 다음 문명의 대장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10년으로 가볼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얘가 이 고점을 뚫고 어느 한순간에 또 폭발하겠지요. 얘 또한. 그러나 이거 투자하고 싶으시면 투자하셔도 돼요. 우리는 뭐에 투자하죠? 다음 펀더멘탈 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XRP 오늘도 밀었어. 해킹 이슈로 말입니다. 물론 시장이 찔끔 하락한 것도 있죠. 연준 이슈로. 요거는 그냥 살짝 미는 거야. 그리고 결국 밀고 나서 끌어올릴 겁니다. 개인 투자는 또 참전을 못할 거야. 금리 인하 안 했대잖아. 금리 인하 안 하니까 못하지. 그리고 폭등 나와가지고 이제 물량 넘기고 싶을 때 우리 이제 금리 인하 할게. 니네가 다 받아가. 우리는 빠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나와 있어요.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맨 위에 XRP, 그 다음 각 섹터별 대장들.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죠. 올해 증시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끌어나간다. 얘네가 폭등이 나오면 그동안 가지 못했던 알트코인들도 차례로 순번대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폭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제 주식이 살짝 쉬는 타이밍이 올 것 같아요. 그럼 이 바톤을 코인이 받아줄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위프트 2.0 망은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망을 구축하는 전 세계 금권과 기득권은 전 세계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건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망을 구축해 나갑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그 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가격에 빠지면 그냥 걸어갑니다. 또는 여유자금 있으면 지금처럼 매직기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이슈가 발생했다는 것 뿐이지요.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디지털 디르함 첫 국가 간 이체하였다.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이 다장한 중앙은행 CBDC 프로젝트 엠브리지 플랫폼을 사용해서 최초로 국가 간 디지털 디르함 이체를 완료했다. 디지털 디르함은 아랍에미레이트의 통화입니다. 5천만 디지털 디르함, 달러 기준으로 1360만 달러, 엠브리지를 통해서 중국으로 이체됐다. 엠브리지는 중국이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이다. 엠브리지 확인해 보시죠. BIS 국제결제은행의 홈페이지입니다. 엠브리지는 국경 간 도매용 결제를 위한 다중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다중 CBDC 공통 플랫폼을 실험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홍콩 중앙은행,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좀 전에 보셨죠?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 자,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 태국 중앙은행이 설립하였습니다. 여기 참관 회원으로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중앙은행, 바레인, 칠레, 이집트, 요르단, 말레이시아, 네팔, 노르웨이, 터키, 유럽중앙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조지아 국립은행, 카자흐스탄 국립은행, 미국 중앙은행의 최대 쩐주입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호주 중앙은행, 사우디 중앙은행, 남아프리카 중앙은행, 그리고 월드뱅크, IMF,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BIS. 이들이 전세계 중앙은행과 함께 멀티 브릿지, 국경 간 거액결제용 CBDC, 다중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공통 플랫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을 통해서 첫 국가 간 이체에 성공하였다. 자, 이 말은 뭐죠? 그들은 이 망을 도매용, 홀세일망을 구축하고 결국은 도입시킬 겁니다. 100%. 이 망에 리플과 XRP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저는 그 망의 끝단에 바로 리플과 XRP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이미 결정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봄까지 디지털 엔화 발행 관련 법정 문제 해결키로. BOJ 일본중앙은행은 최근 정부와 CBDC 문제를 논의하는 첫 공식 회를 열고 디지털 엔화 발행과 관련된 법정 문제를 올해 봄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엔화 출시를 확정한 건 아니다. 발행 결정은 2026년, 이르면 2026년 내려질 전망이다. 2026년 발행 결정이 내려진다?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CBDC 세상이 온다? 그러면 과연 XRP와 가상자산의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실제 이제 물건을 살 때 소매용 CBDC 또는 스테이블 코인, 실제 국경 간 결제, 여기에 거액 결제에 CBDC가 운반할 때, 얘가 XRP가 브릿지로 사용되게 될 때, 그리고 전 세계 CBDC가 하나의 장부로 연결이 될 때, 과연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전체 시가총액 합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냥 길을 걸어가세요. 어떤 노이즈가 나오건 간에 이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없는 4차 산업혁명, 네 번째 혁명, 일생일대의 기회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어느 한순간 가격은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게 되면 이들의 흔들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죠? 흔들거리지 마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들의 참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아직까지 버블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먹고 싶으니까. 그러면 뭐죠?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